제1장 돼지 도둑과 도깨비. 옛날 어느 가난한 마을에 게으른 도둑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쇠돌이였습니다. 일은 하기 싫고 먹고 살기는 힘들어서 남의 것을 훔쳐 연명했습니다. 에이, 오늘도 배고프네. 쇠돌이는 마을을 배회하며 훔칠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부잣집 돼지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오, 저기 살찐 돼지가 있구만.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쇠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놈을 훔쳐서 팔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겠는걸? 밤이 되자 쇠돌이는 돼지우리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주인 집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쇠돌이는 우리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돼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 일어나. 돼지를 깨우려는데 돼지가 갑자기 꿀꿀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이놈아. 쇠돌이는 황급히 돼지 주둥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들쳐 메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네. 돼지는 제법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선 쇠돌이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놈만 팔면 부자야.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여기쯤이면 안전하겠지? 쇠돌이가 잠시 숨을 고르려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히. 크크크. 누군가 웃는 소리였습니다. 쇠돌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야? 그 돼지 내 거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빨갛게 빛나는 괴물이었습니다. 도깨비다. 쇠돌이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쇠돌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돼지 내려놔. 그건 내 거야. 뭐라고? 이건 내가 가져온 거야. 아니야. 그 돼지는 원래 내 거였어. 빨리 내놔. 도깨비가 돼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쇠돌이도 지지 않고 돼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 거라니까. 두 사람은 돼지를 사이에 두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꿀꿀. 돼지는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쇠돌이와 도깨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가져왔어. 내가 먼저 찍어놨다고. 찍어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깨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이 돼지를 찍어뒀어. 살을 잘 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먼저 훔쳐왔잖아. 훔치다니. 도둑놈이구나. 너도 훔치려고 했잖아. 나는 도깨비야. 우리는 원래 인간 것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라고. 두 사람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돼지를 잡아당겼습니다. 꿀꿀꿀. 돼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놈도 저놈도 자기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도망쳐야겠어. 돼지는 힘껏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쇠돌이와 도깨비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날뛰네? 내가 잡을 테니까 넌 놔. 싫어. 쇠돌이와 도깨비는 더욱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돼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묘안을 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기는 놈이 돼지를 가지는 거야. 내기? 그래, 도깨비 씨름을 하자. 이기는 놈이 돼지 주인이야. 쇠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하자. 그래. 하지만 돼지는 저기 묶어놓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돼지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돼지는 꿀꿀거리며 불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쇠돌이와 도깨비는 서로 마주 섰습니다. 도깨비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으랴. 쇠돌이는 황급히 피했습니다. 으악. 힘이 세네. 히히. 나는 도깨비야. 너 같은 인간은 상대도 안 돼. 도깨비가 쇠돌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쇠돌이는 공중에 떠서 버둥거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항복해. 돼지는 내 거야. 그때 쇠돌이가 꾀를 냈습니다. 잠깐. 저기 봐. 뭐? 도깨비가 방심한 순간 쇠돌이는 도깨비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으악. 도깨비가 넘어졌습니다. 쇠돌이는 재빨리 일어나 달렸습니다. 히히, 바보. 속았지?
도깨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비겁한 짓을. 씨름의 비겁도 뭣도 없어.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굴러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서로를 밀치고 당겼습니다. 으랴, 으악, 꿀꿀. 돼지는 나무에 묶인 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우스워졌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 쇠돌이와 도깨비는 한참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하, 너 진짜 세구나. 너도. 하, 만만치 않네. 둘 다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날이 새겠어. 그러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내가 맞히면 돼지를 주지. 수수께끼? 그래. 도깨비 수수께끼야. 못 맞히면 돼지는 내 거야. 쇠돌이는 자신이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봐. 도깨비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뭐야, 그거? 쇠돌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침에 4발, 낮에 2발, 저녁에 3발. 한참을 고민하던 쇠돌이가 답했습니다. 사람이야. 아기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은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까 3발이지. 도깨비가 놀랐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나도 머리는 좀 쓴다고. 재수 없게. 이번에는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맞히면 돼지는 내 거야. 좋아, 해봐. 쇠돌이가 물었습니다.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그리운 것은? 뭐지? 도깨비가 고민했습니다.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그리운 것. 한참을 생각하던 도깨비가 답했습니다. 돈. 틀렸어. 그럼 뭔데? 병이야. 병이 있으면 괴롭지만 병이 없으면 건강이 그립지 않잖아.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틀렸어. 돼지는 내 거야. 안 돼. 다시 해. 두 사람은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이었습니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내가 먼저 찍었다고. 내가 먼저 훔쳤어. 그 사이 돼지는 슬금슬금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무에 묶인 줄이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돼지는 조심스럽게 줄을 풀었습니다. 쇠돌이와 도깨비는 여전히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돼지가 줄을 풀었습니다. 이제다. 돼지는 재빨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꿀꿀. 돼지의 소리를 듣고 쇠돌이와 도깨비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아, 돼지다. 도망친다. 두 사람은 황급히 돼지를 쫓았습니다. 잡아. 기다려. 하지만 돼지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런. 놓쳤어. 다 내 탓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싸우자고 했잖아. 쇠돌이와 도깨비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한참을 쫓아갔지만 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하하. 이제 어떻게 해. 다 날아갔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돼지. 내 저녁거리. 둘 다 허탈했습니다. 한참을 싸웠는데 결국 돼지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네가 훔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뭐? 너도 훔치려고 했잖아. 나는 도깨비니까 괜찮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두 사람은 또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서 힘이 없었습니다. 에이, 됐어. 이제 돼지도 없는데 뭐 하러 싸워. 그러게. 쇠돌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도깨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오늘 저녁 굶겠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배고파? 응. 나도. 도깨비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을래? 구운 감자 2개였습니다. 어디서 났어? 아까 마을에서 가져왔어. 원래 돼지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쇠돌이가 감자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감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그러게. 한참을 먹다가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쇠돌이. 너는? 나는 도깨비니까 이름이 없어. 그냥 도깨비지. 그럼 내가 이름 지어줄까? 뭐로? 또리. 도깨비 또리.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히, 이상한 이름이네. 하지만 괜찮아. 쇠돌이도 웃었습니다. 우리 참 웃기지? 돼지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같이 굶게 됐어. 그러게. 욕심부리다가 다 잃었네.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쇠돌아. 응. 다음부터는 훔치지 마. 너도 훔치려고 했잖아. 나는 도깨비니까. 아니, 나도 이제 안 할래. 오늘 깨달았어. 욕심부리면 아무것도 못 가진다는 걸. 쇠돌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일을 해야겠어. 도둑질은 이제 그만. 잘 생각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돼지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꿀꿀.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분명 없어졌는데? 돼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로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다시는 밖에 안 나갈 거야. 무서워. 그 후로 쇠돌이는 정말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밭을 갈아주고 장작도 팼습니다. 쇠돌이가 사람이 됐네. 이게 웬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 법이야. 도깨비 또리도 더 이상 마을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에서 열매를 따먹고 동물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쇠돌이와 또리는 만났습니다. 쇠돌아, 잘 지내? 응, 또라. 너도 잘 지냈어? 응. 요즘 도토리가 많이 열렸어. 같이 먹을래? 그래.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돼지 때문에 싸웠지만 그 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쇠돌이는 성실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쇠돌이, 오늘도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한때는 도둑이었는데 이제는 모범 농부야. 쇠돌이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돼지를 놓친 게 잘된 일이었어. 안 그랬으면 지금도 도둑질하고 있었겠지. 도깨비 또리도 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훔칠 필요가 없어. 산에 먹을 게 많거든. 가끔 마을 아이들이 산에 놀러 오면 또리는 몰래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공이 여기 있네. 신기하다. 아이들은 또리를 모르지만 또리는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쇠돌이와 또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오래오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주인은 그 돼지를 잡지 않고 끝까지 키웠습니다. 이 돼지는 복을 가져다 준 돼지야. 절대 잡으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욕심부리면 모든 걸 잃는다. 도둑과 도깨비가 돼지를 놓친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돼지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산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건 도깨비 또리가 행복하게 웃는 소리랍니다. 제2장 돌아오지 않은 나그네의 옛날 깊은 산골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혼자 외로이 살았습니다. 또 비가 오는구나. 가을 저녁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구나.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삿갓을 쓴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길을 가던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집신도 다해져서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친 얼굴에 착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시게. 비를 맞으면 병이 나지.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그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옷을 내주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시게. 돌아가신 영감 옷이지만 괜찮을 거요.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옷을 갈아입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이걸 드시게. 몸을 녹여야지. 고맙습니다. 나그네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나 봅니다. 그렇소. 가족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혼자지. 외로우시겠습니다. 뭐 익숙해졌지.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이요? 나그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그냥 걷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슬픈 기운이 나그네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저녁은 드셨소?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도 해드리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많지 않았지만 손님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시게.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소. 비 오는 날 나그네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나그네는 감사한 눈빛으로 죽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별게 아니네. 더 먹고 싶으면 말하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작이 필요하시면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비도 오는데 쉬시게. 아닙니다. 신세를 졌으니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그네는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팼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들어오게. 비를 맞으면 안 되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한참을 장작을 패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장작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나그네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오랜만에 만나서입니다. 무슨 말이요? 제 어머니가 할머니와 비슷하셨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낯선 사람도 잘 챙겨주셨지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돌아가셨습니다. 나그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안 됐구만. 제가 효도도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나그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도는 거요? 예. 어머니 산소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나그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어머니는 그대를 이해하실 거요. 고맙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주무시게. 저쪽 방을 쓰시오. 할머니 마루에서 자도 됩니다. 안 되지. 방이 비어 있는데 왜 마루에서 자나? 어서 들어가게.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한밤중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흐으, 흐으.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나그네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우는구나.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떠도는 저 사람이 아침에 밥이라도 든든히 해줘야겠구나. 할머니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나 보니 밖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그쳤구나.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쌀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나그네 나으리 일어나셨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할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써 떠나셨나?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시다니. 할머니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궁이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게 어젯밤 그 나그네가 신고 온 집신 아닌가? 할머니가 집신을 들어보니 많이 낡고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드러날 정도로 구멍이 났습니다. 이렇게 낡은 신을 신고 어디로 갔을까?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디로 간 거지? 할머니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그네 한 분 지나가는 거 보셨소? 나그네요? 못 봤는데요. 아침 일찍 이쪽으로 지나간 사람 없었소? 아무도 못 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젯밤에 나그네 한 분이 묵어갔는데 아침에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흔적도 없이요? 그렇소. 집신만 아궁이 앞에 놓여 있더라고. 이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 어떻게 생겼습니까? 글쎄, 삿갓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착해 보이던걸. 혹시 슬픈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소. 어머니를 그리워하더라고.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은 아마 뭐요? 저승 가는 길에 들른 망자였을 겁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망자라고요? 예.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승으로 가기 전에 이승의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람의 정을 느끼고 가는 거지요.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집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저 집신은 그분이 이승에서 걸었던 마지막 신발입니다. 그걸 두고 간 건 고마움의 표시일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그 불쌍한 사람. 할머니께서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저승 가는 길에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가셨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신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편히 가시게. 할머니는 나그네를 위해 간단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무사히 가시길.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그네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나그네 나으리. 덕분에 마지막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아니었소. 나그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로 갑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편히 가시게.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그분이겠지.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집신을 마루 한쪽에 모셔두었습니다. 나그네님,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매일 아침 집신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왜 집신을 모시고 계십니까? 이 집신의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가 갔소. 고마운 분이지. 그 나그네 말입니까? 그렇소.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외로운 나를 위로해주고 갔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할머니는 마음이 넓으십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홀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 어느 가을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가 집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신을 어떻게 할까? 할머니가 소중히 모셨으니 함께 묻어드리자. 사람들은 집신을 할머니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나그네와 저승에서 만나실 겁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 두 개의 빛이 나타났다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게 뭐지? 할머니와 그 나그네가 함께 가시는 게 아닐까? 그런가? 좋은 분들이 함께 가시는구나.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비 오는 날 나그네가 찾아오면 잘 대접해야 한다. 그게 왜요? 그 나그네가 저승 가는 망자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정을 나누어 주는 거지. 아, 그래서 비 오는 날엔 남을 잘 도와야 하는구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거란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혹시 낡은 집신을 보거든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게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일 수 있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그중 두 개의 별이 유난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저게 할머니와 나그네 별이래. 정말? 응, 둘이 함께 하늘에서 살고 있대. 아이들은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나그네 아저씨,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나그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아궁이 앞에 놓인 집신 한 켤레. 그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제3장 꽤 많은 여우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만득이였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닭 5마리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 닭들이 알을 낳으면 그걸 팔아먹고 사는데 정말 소중하지. 만득이는 매일 닭들을 잘 돌봤습니다. 모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닭장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꼬꼬댁. 닭들도 만득이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닭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는 5마리였는데 오늘은 4마리네. 만득이는 당황했습니다. 닭장 문은 잘 잠겨 있었는데 닭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도둑이 들었나? 다음 날 또 닭 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다가 닭이 다 없어지겠구만. 만득이는 그날 밤부터 닭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켜야지. 도둑놈이 누군지 꼭 잡고 말 테다. 밤이 깊어지자 만득이는 닭장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오늘은 안 오나? 만득이가 하품을 하려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야? 만득이가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닭 1마리가 또 없어졌습니다. 도둑놈, 기다려. 만득이가 뒤쫓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휴, 놓쳤구만. 다음날 아침 만득이는 닭장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여우 발자국이네. 만득이는 깨달았습니다. 여우가 닭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여우놈, 내 닭을 훔쳐가다니. 만득이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우를 잡을지 막막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다던데 어떻게 잡지? 마을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우, 그놈은 꾀가 많아서 잡기 힘들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덫을 놓아봐라. 먹이로 유인해서 잡는 거지. 만득이는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미끼로 놓았습니다. 이번엔 꼭 잡는다. 밤이 되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날씬하고 영리해 보이는 여우였습니다. 킁킁. 닭 냄새가 나는군. 여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덫을 발견하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히, 저런 허술한 덫으로 나를 잡으려고?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 여우는 덫을 피해서 닭고기만 낚아챘습니다. 맛있다. 고맙다, 인간.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만득이는 덫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끼만 가져갔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계속 닭을 훔쳐갔습니다. 이러다가 닭이 다 없어지겠어. 만득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여우 가면을 쓰고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으르렁. 나는 무서운 여우다. 캬. 아이들은 가면을 쓰고 놀았습니다. 만득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가면을 쓰면 되겠구나. 만득이는 아이에게 가면을 빌렸습니다. 얘야, 이 가면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네. 왜요? 아저씨가 쓸 일이 있어서 그래. 내일 돌려줄게. 그럼 사탕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만득이는 가면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우 가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우를 속이려면 더 그럴듯해야 해. 만득이는 온종일 준비했습니다. 여우 가면에 색을 칠하고 여우 꼬리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을 보니 제법 여우처럼 보였습니다. 좋아. 오늘 밤에 해보자. 밤이 되자 여우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킁킁. 오늘도 닭을 좀 가져가야지. 여우가 닭장에 다가가려는 순간 만득이가 나타났습니다. 여우 가면을 쓰고 꼬리를 달고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으르렁. 여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야? 만득이가 가장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 여우다. 하늘 여우. 그렇다. 나는 천년을 산 하늘 여우. 이 땅의 모든 여우를 다스린다. 여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득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하늘 여우라고? 그렇다. 감히 의심하느냐? 만드기는 최대한 위험 있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속아라. 제발. 여우가 만드기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이상한데? 하늘 여우라면 꼬리가 9개여야 하는데 당신은 하나뿐이잖아. 만드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나머지 8개는 하늘에 두고 왔다. 하늘에 두고 왔다고? 그렇다. 땅에 내려올 때는 꼬리 하나만 가지고 온다. 그게 규칙이야. 여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만드기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하늘 여우라면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거 아냐? 당연하지. 만드기는 몰래 준비한 폭죽을 꺼냈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마. 만드기가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펑! 하늘로 불꽃이 터졌습니다. 여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와! 이것이 하늘 여우의 힘이다. 만드기는 계속해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여우는 점점 겁을 먹었습니다. 정말 하늘 여우인가? 그렇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벌하러 왔다. 벌이요? 감히 이 농부의 닭을 훔쳐먹다니. 그것은 하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여우는 당황했습니다. 하늘의 법? 그렇다. 하늘에서는 인간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 너는 그 법을 어겼어. 사실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만드기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여우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지만 저는 배가 고파서. 변명하지 마라. 산에는 먹을 것이 많다. 굳이 인간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지. 만드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너를 하늘로 끌고 가서 벌을 내릴 것이다. 여우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마라. 네. 여우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만드기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속았구나. 만드기는 가면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닭이 안 없어졌네. 만드기는 기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여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이야. 여우를 쫓아냈어.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만드기 어떻게 여우를 쫓아냈나? 비법이 있지요. 비법? 만드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늘 여우인 척했습니다. 하늘 여우. 네. 여우 가면을 쓰고 폭죽을 터뜨렸더니 여우가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말 기발하구만. 역시 만드기야. 만드기의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만드기가 여우를 속였대. 꽤 많은 여우를 속이다니 대단하네. 한편 여우는 멀리 다른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무서웠어. 여우는 다른 여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저 마을에는 절대 가지 마. 하늘 여우가 지키고 있어. 하늘 여우? 천년을 산 무서운 여우야. 불꽃을 터뜨리고 하늘의 법을 집행해. 다른 여우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그래, 저 마을은 위험해. 그렇게 마을은 여우의 침입에서 안전해졌습니다. 만드기는 닭들을 잘 키웠습니다. 닭들은 알을 많이 낳았고 만드기는 그 알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어느 날 만드기는 아이에게 가면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 내 가면이야. 정말 고마웠어. 아저씨, 이거로 뭐 했어요? 여우를 속였단다. 정말요? 우와. 아이는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여우를 속여볼래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여우는 정말 영리하니까. 네. 세월이 흘러 만드기는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우를 속인 만드기. 꽤 많은 여우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만드기는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여우를 속였어요? 그럼 정말이지. 어떻게요? 여우가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이 더 영리할 수 있단다. 머리를 잘 쓰면 말이지. 우와, 대단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꽤 많은 여우도 사람의 꾀에는 못 당한다. 머리를 잘 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만드기의 여우 가면은 지금도 마을 사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 가면이야. 저걸로 여우를 속였다니 신기하다. 그 가면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마라. 지혜를 짜내면 길이 보인다. 이것이 꽤 많은 여우와 농부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입니다. 제사장 이무기의 눈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소라고 불렀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는 이무기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용소에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왜요, 할아버지? 그곳에는 이무기님이 계신다. 함부로 하면 화를 입는단다. 마을 사람들은 용소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연못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무기님, 올해도 풍년을 내려주십시오.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이무기는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용소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홍수가 나도 마을은 무사했습니다. 이무기는 연못 깊은 곳에서 10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뱀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점점 커져서 이제는 용만큼 컸습니다. 이제 곧 승천할 때가 됐구나. 이무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무기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켰으니 떠나기 전에 인사는 해야지.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네. 용소 물도 많이 불었어.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화르릉. 번개가 온 산을 밝혔습니다. 이무기가 연못 밖으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무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긴 몸이 연못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용소 쪽에서 나는데. 몇몇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소에서 거대한 이무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빛이 났고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저게 뭐야? 이무기다. 이무기가 나타났어.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무기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것 봐. 이무기가 승천하려고 해. 저러다 용이 되면 어떡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용이 되면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맞아. 용은 무서운 존재야.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졌습니다. 막아야 해. 돌을 던져. 한 사람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은 이무기의 몸에 맞았습니다. 끄으. 이무기가 신음했습니다. 맞았어. 더 던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아라. 승천하지 못하게 해. 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무기의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끄아. 이무기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을 이 마을을 지켰는데. 이무기는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이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 눈물방울이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던져. 쫓아내. 사람들은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이무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무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어. 이무기를 쫓아냈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 무슨 소리입니까, 어르신? 우리가 마을을 지킨 거잖아요. 하지만 이무기님은 10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시한 거죠.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위험한 이무기를 쫓아냈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서 이무기는 상처투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프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천년을 기다렸는데 이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연못 바닥에 고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무기는 지난 1000년을 떠올렸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비를 내렸던 일, 홍수가 났을 때 물길을 돌려 마을을 구했던 일, 맹수가 나타났을 때 쫓아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었나? 이무기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떠나고 싶었을 뿐인데. 밤새 이무기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것 좀 봐. 용소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젯밤에 비도 안 왔는데?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연못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물이 밀려온다. 피해라. 사람들이 황급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을의 낮은 곳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물에 잠겨. 어떻게?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무기님의 눈물이다. 눈물이요? 그렇다. 우리가 이무기님께 상처를 드렸으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1000년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을 돌로 쳤어. 물은 마을의 절반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이무기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연못을 향해 절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집도 논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지냈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이무기님을 쫓아낸 벌을 받는 거야. 노인이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빌어야 한다. 어떻게요? 연못에 가서 제사를 지내자.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연못은 물에 잠겼는데요. 그래도 가까이 가서 정성을 보여야 한다. 사람들은 연못 가까이 갔습니다. 물가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이무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이 먼저 절했습니다. 1000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잊고 돌을 던진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서 이무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뉘우치는구나. 이무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지. 나를 몰라서 무서워했던 거야. 이무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섭섭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이무기는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러자 물도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든다. 이무기님이 용서하시나 봐.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집들은 무너졌고 논밭은 망가졌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 지어야겠구나. 그래,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자. 사람들은 마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야. 맞아, 열심히 하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매일 용소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무기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꼭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면 이무기님이 승천하시려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저희의 잘못을 잊지 않겠습니다. 연못 속에서 이무기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이무기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무기는 꿈속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무기님, 너는
저는 이 마을의 이장입니다. 찾아뵙고 싶어서 꿈에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노인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천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무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무기님, 나도 섭섭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지.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 무서웠을 것이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무기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승천할 수 없다. 예. 승천의 기회는 천년에 한 번뿐이다. 그 기회를 놓쳤으니 그럼 이무기님은 영원히 이 연못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용이 될 수 없다. 노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까? 이미 지난 일이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무기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서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만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비록 용은 되지 못했지만 이무기로서 마을을 지키겠다. 이무기님, 가거라. 사람들을 안심시켜라. 노인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젯밤 이무기님을 만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노인은 이무기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무기님이 영원히 용이 될 수 없게 되었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무기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무기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정성껏 이무기를 모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연못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무기님, 승천하시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잊지 않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풍성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무기님, 올해도 풍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기는 연못 속에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비록 용은 되지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구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기억해주니까.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무기를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무기님 이야기해주세요. 그래, 들어보거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큰 잘못을 했단다.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무기님께 돌을 던져서 승천을 막았단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었어. 이무기님은 화내셨어요? 처음엔 그러셨지. 하지만 나중엔 용서하셨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시지.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을 무서워만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마을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용소에 가서 절한다. 이무기님께 감사를 표한다. 그날의 잘못을 잊지 않는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연못으로 갑니다. 이무기님,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천둥이 치는 날이면 더욱 정성껏 절을 합니다. 승천하시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 선조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연못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범람하지 않습니다. 이무기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 고마운 분이시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무기님은 아직도 연못 속에 계실까? 그럼 당연하지. 느껴지잖아. 정말로 가끔 연못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이무기님의 마음이야. 밤이 되면 연못 위에 안개가 낍니다. 사람들은 그 안개를 보며 말합니다. 이무기님의 한숨이야. 여전히 하늘을 그리워하시나 봐.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무기는 마을의 수호신이니까요. 아이들은 연못 근처에서 놉니다.
조심해라. 이무기님께 예를 갖춰야지. 네. 아이들은 놀기 전에 먼저 연못에 절을 합니다. 이무기님, 저희 놀아도 될까요? 바람이 살랑 붑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놉니다. 이무기는 연못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귀여운 것들. 이무기는 미소 짓습니다. 비록 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갔다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겠지.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이무기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하늘로 갈 수 있을까? 바람이 이무기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용이나 다름없다. 1000년을 넘어 2000년을 마을을 지켰으니.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무기인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너의 마음은 이미 용의 마음이다. 이무기는 위로받습니다. 고맙다, 바람아. 그렇게 이무기는 오늘도 마을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이무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큰 잘못을 했다. 하지만 이무기님은 용서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이무기의 눈물이 남긴 교훈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배척이 아닌 공존으로. 그렇게 사람과 이무기는 함께 살아갑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사람들은 연못으로 갑니다.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무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연못물이 잔잔히 흔들립니다. 이무기의 대답입니다. 나도 고맙다, 사람들아. 그 마음이 물결을 타고 전해집니다. 영원히 영원히.